LG전자 김명현 책임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ROT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TV DX 서버 플랫폼 개발팀 김명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자리다 보니 약간 부담도 되는데요. 조금 긴장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남짓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표 주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간 콘텐츠 추천을 위한 ROT입니다. ROT는 Relation of Things의 약자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22년 중반부터 진행해 왔으며 콘텐츠 추천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팀에서 웨브에스 TV 내 콘텐츠 추천과 검색 서비스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둘 중에 콜라와 사이다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있으면요,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찾은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현재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제공되는 콘텐츠는 음료수 종류보다 훨씬 많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소비에 있어 사용자의 선택의 시간을 줄여주고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서비스, 바로 이것이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천을 잘하면 고객의 시간만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를 높여 앱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 등 다른 사업의 수익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 더욱 정교한 추천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LGTV의 콘텐츠를 제공하니 더 많이 봐 라고 하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니 신뢰가 더욱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용되는 데이터 관점에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데이터, 그다음에 콘텐츠 특성 기반, 그리고 맥락 상황 기반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ROT는 콘텐츠 특성 기반 접근 방법입니다.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 추천은 CF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맥락 기반 추천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TV에서 나홀로 집에를 방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콘텐츠 특성 기반 추천을 하려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인데요. 메타데이터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로 제목, 장르, 출연, 배우, 요약 설명 등 다양한 속성 값을 포함하고 보통 테이블 형태로 저장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특성 기반 추천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와 같은 속성 값을 갖는 레코드를 선택하고 인기도 등을 고려해 2차 가공한 후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르가 SF인 아바타를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같은 장르의 인터스텔라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이지요. 자사 웨브에스 TV에서도 홈이나 검색 후 클릭한 콘텐츠들의 장르 통계를 사용자별로 계산해 동일 장르의 콘텐츠를 추천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추가로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특정 컬럼 값이 동일한 레코드를 찾는 방식으로 동작해야 하며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요약 설명 값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속성 값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상세한 추천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장르라고 하면 야구, 축구, 골프 등 여러 종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포츠 장르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난 야구를 좋아하는데 관심도 없는 복싱 콘텐츠가 추천될 수 있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콘텐츠 제공자가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공받을 수 없다면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저장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단위 아이템에서 같은 연결고리를 적절히 연결하면 콘텐츠 연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활용해 연관성 높은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으며 ROT는 이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명을 Relation of Content라고 하지 않고 Relation of Things라고 한 이유는 VOD 콘텐츠에 한정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객체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세부 과제를 정의해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태깅 모델 개발입니다. 태깅 모델은 메타데이터에서 콘텐츠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주제어를 추출해 콘텐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단위 아이템인 띵과 연결고리를 정의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화 분석 도구는 생성된 그래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모델 튜닝을 위한 기능 제공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며 이전 장에서 보신 그래프 화면이 이 도구를 통해 산출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서버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각 과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태깅 모델은 기존 추천 로직을 수용하면서 연결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특성은 더욱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르나 인물 등 그 자체로 주제어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활용하였고 콘텐츠의 세세한 분류를 위한 상세 정보 추출은 제목과 요약 설명을 활용하였습니다. 요약 설명에서는 언어에 맞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다양한 주제어를 추출하여 연결 가능성을 높였으며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핵심이 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만 사용하고 불용어는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맥락 관점에서 주제어와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버트 기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이 모델에서 산출된 키워드와 중요도는 콘텐츠 간 연결 시 더 큰 가중치로 연결되도록 태깅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버트 모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입력받은 요약 설명을 토큰화해 정규화된 단어 목록을 만들고 버트 모델을 활용하여 이 목록의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산출하였습니다. 산출된 임베딩의 평균을 구해 전체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산출하였으며 각 단어별 임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유사도는 요약 설명에서 토큰화된 단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가중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콘텐츠의 요약 설명을 고려해 특정 콘텐츠에 포함된 단어의 영향도를 판단하기 위한 TF, IDF 값도 계산해 보았는데요. 콘텐츠가 연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콘텐츠 자체에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 관계를 정의하는 데 더 유효하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의 단위 아이템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추천 대상인 콘텐츠는 1차 띵으로 태깅 모델을 통해 산출된 연결고리는 2차 띵으로 정의하고 모두 그래프상에서 노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노드들은 영화, TV쇼, 인물 키워드 등 특정 타입을 가지며 2차 띵들은 1차에 가중치를 가지고 연결됩니다. 1차 띵들은 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2차 띵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으며 이때 동일한 2차 띵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 가중치는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연관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띵과 릴레이션은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였습니다. EPG, VOD 등 원천 데이터 소스별로 따로 배치를 수행하여 각각 임시 파일로 띵과 릴레이션을 저장하도록 하고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것들은 제외하는 등 2차 가공을 통해 최종 서비스용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띵을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는 종류와 제목을 이용한 해시 값으로 동일한 기칙을 적용해 생성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원천 데이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이 아이디들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둠으로써 새로운 원천 데이터에 대한 배치만 개발하여 추가하면 기존 툴을 유지하면서 쉽게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저장하려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하는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리고 간선 리스트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잠깐 보셨듯이 ROT 시스템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를 띵의 기본 정보와 함께 릴레이션 정보를 간선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 도구의 캡처 화면인데요.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콘텐츠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콘텐츠와 연관이 있는 콘텐츠들이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그래프를 표시할 때처럼 연관성이 높을수록 굵은 선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콘텐츠 종류에 따라 노드의 색을 달리하여 어떤 종류와 연관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프뿐만 아니라 직접 값을 확인할 수 있는 UI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UI를 통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추출된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를 클릭하면 인접한 노드들, 즉 연관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들이 함께 표시되며 상세 정보 보기에서 인접한 노드들이 어떤 연결고리로 어느 정도의 가주치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노드 간의 연결 점수는 동일 키워드를 갖는 연결고리들의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계산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3.8005가 이렇게 산출된 값입니다. 옵션 내 파란 박스를 보시면 키워드 종류에 따라 연결 점수 적용 비중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류별 적용 비중에 따른 연결 관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물이나 장르 위주의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적용 비중을 높여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고객의 성향을 한 번 더 고려한 개인화 추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이외에도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의 개수도 고려하고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만 연관된 콘텐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연관 콘텐츠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서버 개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서버 내 모듈은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생성된 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리파지터리, 요청을 받고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I/O와 함께 로 데이터를 가공해 요청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매니징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RDBMS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지만 관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짧은 쿼리가 여러 번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DB 사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 데이터 처리 엔진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네오4j 같은 그래프 DB도 고려해 보았으나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외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엔진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구조화해 저장함으로써 특정 셀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일 메모리 매핑 기술을 이용해 I/O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읽기 성능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에서는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함께 병합하거나 연관 점수를 계산하는 등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요청에 대한 빠른 처리를 위하여 내부 캐시 모듈을 두어 스루풋을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 캐시를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 계산할지 등을 판단해 요청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태깅 모델을 기반으로 띵과 릴레이션을 추출한 후 데이터 I/O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핸들만 변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도 빠른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생성된 데이터 파일에는 띵과 릴레이션의 기본 정보와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인덱스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키워드와 띵 그리고 릴레이션을 찾기 위한 인덱스이며 복잡한 로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바이너리 서치를 위한 정렬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하는 API로는 그래프용 데이터 제공 API, 연관 콘텐츠 제공 API,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콘텐츠 목록을 반환하는 API 등이 있으며 관리를 위한 API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 연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청 중인 프로그램이나 이전에 본 프로그램과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더 나아가 그래프를 음악, 쇼핑 상품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검색 기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검색된 콘텐츠와 함께 연관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콘텐츠를 더 심도 있게 찾도록 돕거나
검색어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정 시즌에 맞춰 콘텐츠를 큐레이션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맥락 기반 추천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시즌에 맞춰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콘텐츠 그래프에서 콘텐츠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시청한 콘텐츠의 키워드를 콘텐츠 그래프에서 뽑아 통계를 내므로써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특성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거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사 외부에스 TV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외부에스 TV의 홈 화면인데요. 이 홈 화면 내 추천 콘텐츠를 표시하는 영역이 있으며 여러 가지 추천 로직으로 산출된 콘텐츠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하나의 로직으로 추가하여 현재 시청 중인 라이브 프로그램과 연관성 높은 VOD 콘텐츠를 추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TV를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하고 홈 화면의 갱신 주기가 맞아야 하는 등 정해진 노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에 노출 횟수가 많진 않지만 추천 영역의 평균 CTR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ROT 2.0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TV쇼와 함께 게임, 스포츠 등 제공 대상 VOD 콘텐츠의 종류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검색, 추천, 피드백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는 드러커님의 말씀에 따라 상시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서비스 기획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각 모듈별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지표를 적절한 UI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용 지표로는 검색 시 사용한 키워드 통계와 검색으로 노출된 콘텐츠 목록 그리고 클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며 추천용 지표로는 추천 로직별 노출된 콘텐츠 현황과 CTR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CTR도 이 시스템을 참조한 것입니다.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 사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화면상의 빨간색 박스에 보시는 것이 개인 성향을 반영한 추천 로직이고요.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이 인기 추천 등 전체 사용자를 고려한 일반적인 추천 로직입니다. 보시면 개인 성향을 반영한 추천 로직의 CTR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개인 추천 로직의 노출 대상을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이 아닌 디바이스 단위로 변경하여 노출 대상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직 간 모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분석을 위한 A/B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개인화 추천 로직의 노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용 지표 중에서 검색 트렌드를 보시면 유튜브, 영화, 나 혼자 산다 등 상시 탑10에 드는 검색어 위에 새로운 검색어가 유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청 트렌드가 반영되어 유입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추천 로직에 적용하여 현재 핫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연관 그래프를 활용한 추천의 CTR이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의 평균 CTR이 3% 정도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의 절반이 1.5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태기 모델 튜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LLM 모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버트 위에 GPT, 라마 등 다른 모델을 활용하여 중심어와 연관 점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산출된 LLM 결과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심어별로 산출된 횟수와 점수 등을 더하거나 평균을 내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어가 아닌 콘텐츠 자체를 인베딩으로 표현해 특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속성을 가진 콘텐츠를 그룹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하여 양질의 콘텐츠 특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모델을 통해 산출된 중심어와 함께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방법들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나중에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쉽진 않네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기를 바라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응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열화와 같은 응원해 주셨는데요. Relation of Things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명현 책임님 발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쉬시고요. 다음 세션 2시 50분부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